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는 세대는 한 1000세대에서 한 1200세대가 하루 정도 방문하는 세대고요. 오토바이로 키로수 타면 한 80km에서 한 100km 정도 제가 하루에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 근무를 하면서 보면은 참 우리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체국에서는 고객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상 이제 어르신이라든지 고객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르신들이 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분들, 자녀분들은 다 객지 도시로 나가가지고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는 자식 같은, 자식 같은 거 보니까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하면 좋아하시고 이제 좀 더 친해지시면은 엄마,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친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이 또 자식 같고 하니까는 더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을 건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배달 가서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식사도 말고 저희 오면은 밥을 먹었느냐, 이렇게 밥을 아직 못 먹었다 그러면 들어와라, 한 숟갈 떠고 가라.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먹고 나면 제가 설거지도 좀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친해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다 보면은 이 어르신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못 하세요. 반찬 한 종류 놓고 식사를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싱크대에 놓고 그냥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걸 보기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고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제가 조금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또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다 보면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 상한 반찬들이 있어요, 여름에.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반찬을 버리면 재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반찬을 버리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음날 배달 가가지고서 이제 날씨 더우니까는 엄마 저게 냉장고 시원한 물이 있냐고 물어보면 있으니까 꺼내 먹으라 그러면 사실상 이제 물을 꺼내서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냉장고 안에 상한 반찬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찬들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끄집어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제가 버리고 다음날 배달 갔을 때 제가 다시 이제 사다가 이렇게 채우고 가시면은 어르신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걸 아시니까는 보고 그 다음날 갖다 놓으면은 웃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담도 좀 하시면서 웃으시고 그러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보면은 자녀분이 다 객지 나가 있고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 외로움이 있다 보니까는 자녀들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바쁠까봐 전화를 못 하세요. 어느 한 몇 시 정도 되면 우리 딸이 전화 올 거야, 우리 아들이 전화 올 거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또 그 시간 되면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외로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전화 오는 걸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손자, 손녀들이 전화 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막 그동안에 못 봤던 그 활기찬 모습, 미소 같은 게 막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그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소소하게 해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반찬도 식사도 같이 해보고 반찬 냉장고도 이렇게 주방도 보고 하지만은 이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보면 집도 노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벽에 보면 구석에 보면은 곰팡이가 써져 있어요. 이 곰팡이가 왜 쓰냐면은 결로 현상 때문이거든요. 안에 공기는 따뜻하고 밖에 공기 차가워서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겨울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난방비가 아까워서인지 몰라도 환기를 못 시키세요. 그러다 보면 이 결로 현상이 습기가 차가지고서 이 구석 끝에 보면은 이 곰팡이가 썰어가지고서 그게 이제 곰팡이 가루가 생겨요. 그러면 이 곰팡이 가루가 어르신들 주무실 때 기관지 호흡기로 들어가서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사시고 또 약도 못 하시면 전화가 와요. 올 때 약 좀 사다 달라고 하면 또 약도 사다 드리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걸 좀 어떻게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날도 추운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도배도 좀 해드리고 장판도 보면은 장판이 찢어져가지고 세멘트 가루가 푹푹 올라와요. 그런 데 생활하시다 보니까 더 기관지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판도 제가 새로 사다가 깔아드리기도 하고
형광등도 보면은 일반 형광등 요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LED 형광등으로 교체해서 좀 교체도 해드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해드리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도배고 뭐 장판 깔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 자비로 학원을 조금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씩 이제 소소하게 지금 나눔 봉사 활동을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지가 올해로 한 19년 된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예. 뭐 이제 남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돈이 많아서 남들께 막 퍼주냐고. 이제 저는 사실상 부자는 아니거든. 월급쟁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뭐 이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막 심정을 아니까 그 좀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봉사활동 비용을 어떻게 보태냐면은 제가 피우던 담배도 끊고 또 커피값도 좀 줄이고 또 한 달에 또 회식할 자리나 술자석이 있으면 좀 줄이고 하다 보면은 저는 무조건 하루에 5천 원씩을 모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적립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돈으로 반찬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또 집수리 할 때 그 돈으로 자재 사는 데 보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봉사를 할 때 자재 비용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많은 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시고 모두가 다 애틋하고 순간순간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제 보면은 오로지 뭐 자식만 바라보고 또 시장에서 이게 노점상을 하면서 노쇠한 부모님을 모시고 해서 본인 자신 나쁜 몸을 이끌고서 환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아픈 몸으로 이게 꿋꿋하게 생활하면서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쪽방이라고 그러죠. 혼 방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참 일용직으로 생활하면서 당뇨와 고혈압 뭐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약 없이는 하루 버티기 어려운 어르신도 배가 뵀고요. 또 타국에서 애틋한 사랑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살다가 남편분께서 불의의 사고로 이게 먼저 가시고 남겨진 가족들과 있는데 시댁에서 등 돌리고 혼자서 생활하시는 이제 다문화 가정도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주변에 애틋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유독 생각나시는 분이 어머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어머님은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산속 비슷한 데서 경사진 곳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재난을 입으면은 이게 그석을 볼 수가 없어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가봤는데 경사진 부분이라 보니까는 장맛비가 많이 와서 마당이 한 반 정도 쓸려 내려가고 주방에는 물이 차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서 보니까는 어머님 혼자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어머님 지금 이거는 금방 될 일이 아니니까 주말을 제가 와서 좀 저희가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는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주말을 중에서 방문했는데 어머님 혼자서 삽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이 삽 주시라고 엄마가 앉아서 좀 계시면 내가 좀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앉아 계시고 하는데 그 이제 삽을 인수받아서 이제 저희가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세멘이고 시멘트고 뭐 자재를 사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까는 이 자재를 싣고 올라올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직원들이 내려가가지고 일일이 다 짊어져 날라가지고서 하는데 좀 포대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서 쌓고 뭐 세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조금씩 저희가 그동안 배운 기술로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한 조금씩 집이 수리가 돼 가더라고요. 아마 그날도 아마 늦게까지 아마 저희가 집수리를 했을 거예요. 아마 다 끝나고 거의 끝나고 마지막 끝나고서 어머님 저희 이제 했으니까 간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자기는 고맙다 말밖에 할 말이 없대요. 다른 줄 것도 없고 그냥 하는데 그냥 고맙다니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시는데 손을 잡으시는데 이 손이 너무 까칠까칠하신 거예요. 두툼하시고 까칠까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애리고 진짜 막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 할머니 어머니 생각하시면은 막 어떨 때 막 눈물이 조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인연을 맺으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참 이 어머님 생각하시면 저희 모친이 중증 장애인으로 병원에 오래 한 11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배달 나가면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은 장애자분이라든지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모친 생각에 그 어르신들을 많이 또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집수리를 봉사활동 나가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업사무소나 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경로당에 이제 모셔드려서 이제 좀 계시면은 저희가 집수리 좀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계세요 하고 가서 이제 모셔드리고 오면은데 가서 보면은 이분들이 텔레비전에 보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그냥 집수리만 봉사해 줄 게 아니라 뭔가 이분들한테 뜻깊고 좀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웃음 치료사라든지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뭐 그림 그리기 같은 놀이 치료 같은 그런 자격증을 좀 시도해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집수리 봉사를 가서 같이 접목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좀 찾아드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좀 찾아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 있다면은 해주신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